자, 지금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현지 검찰은 캄보디아 검찰은 중국인 3명을 붙잡았다. 그리고 재판에 넘겼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3명이 아주 이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 고문과 어떤 살해에 가담한, 직접적인 가담한 사람은 오히려 붙잡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은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현지 검찰이 중국인 3명을 검거해서 구속 기소했다라는 소식은 전해지고는 있지만, 사실 이 3명을 잡았다라고 해서 이번 사건의 모든 범죄 단체가 다 일망타진됐다라고 보기는 아주 미흡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총책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유사 사례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범죄 수법이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내에서 유인하는 총책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취업이라든지 취업 사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한국에서 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후에 납치해서 강금이나 또 범죄에 동원하는 이런 식으로 범죄가 단계적으로 또 공범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관련된 범죄 조직 전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동일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이 검거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공범들 그리고 윗선까지도 지금 끝까지 수사를 해서 끝까지 다 추적하고 또 검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잡히지 않은 핵심 용의자 중에 네.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 4월에 대치동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마약탄 음료를 전달해 주는 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강남 겁니다.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때도 사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었는데, 이 잡히지 않은 핵심 용의자 중에 한 명이 그 사건과 연루되었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범죄 조직과 범죄 단체가 지금 활동 중이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우리 수사기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투입해서 좀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한복판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체포가 돼서 납치가 되어서 고문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캄보디아 여행 중에 실종된 40대 남성이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김동원 네. 대변인님, 지금 이 50대 남성과 40대 남성도 다 중국인과 연관이 돼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꾸 중국 관련 범죄다라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언론 쪽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한국과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닌 걸로 점점 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네. 이른바 국제 범죄 사기 조직과 연계된 3국 간의 아주 큰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예, 중국 문제는 비단 이번 캄보디아 문제뿐만이 아니라 계속 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비자 단체 관광객에 한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죠. 그때 또 안 된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른바 제주도에서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 이른바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체류를 하는 사람의 90%가 알고 보니 중국 국적이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는 만큼, 이것은 이 기초부터 네. 원점부터 이게 다시 3국 간의 좀 범죄를 중심으로 한 3국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데는 하나의 우리가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관세 협상처럼 조선 그 기술력이 하나의 키 열쇠를 작용을 했죠. 물론 지금 현재는 그 효과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이른바 ODA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공적 개발 원조라고 불리는 ODA. 우리가 한국 정부, 우리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선 상황에서 개도국의 기술력이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ODA입니다. 꽤 많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었거나 원조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의 어떤 그 ODA 이것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한국 정부는 바로 이 ODA를
중심으로 키를 활용을 할 가능성이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한국 국민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현지 경찰을 동원을 해서 안전에 힘을 쓰고 마찬가지로 마약이라든가 보이스피싱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ODA를 이 중점으로 해서 충분히 캄보디아 정부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런 것을 이렇게 간과를 하느냐라는 답답한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관련 사건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과연 안전한 나라가 맞느냐, 국민이 묻는다라는 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캄보디아에서는 박람회 참석차 현지로 방문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돼 고문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73개 제외 공간 중에서 캄보디아를 포함해서 43곳이 대사나 총영사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44.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국민이 다시 묻습니다. 지금 시래기 피자가 입으로 들어갑니까? 자,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서 강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대사 부재부터 80일 만에 뒷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일정 의원 총각 다투는 상황에서 대사까지 부재하다. 온전히 이재명 정부 책임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의 캄보디아 대응 지시가 80일 만에 뒷북이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